해외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과학기술 정책은 각 나라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요 과학기술 정책 선진국인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각 나라의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없고 독자적인 행정 임무를 담당하는 연방 부처들에 의해 다원화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은 국방부, 보건사회부, 에너지부, 상무부, 나사, NSF 등 여러 부처에서 부처별 정책 수요와 정책 목표를 반영하여 진행합니다. 미국과 같이 분권화된 과학기술 행정체계상에서는 부처 간 예산 확보 경쟁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침체된 민간 부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 국가혁신 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 있습니다. 2009년에 발표된 이 계획에서 미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견인을 목표로 미국 회복 및 재투자를 위한 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예산 1천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국가혁신 전략 중 주목할 만한 계획으로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는 기업가 정신을 미국의 중심 가치이자 경쟁 우위로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성공적인 고성장 기업을 증대하여 경제 성장과 혁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전통적으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에서 총괄 운영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정부 R&D를 주관하는 연방교육연구부는 기초 및 응용 분야의 원천 연구와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범부처 첨단 기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독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기본 방향은 메르켈 총리가 2006년에 발표한 하이테크 전략입니다. 이는 독일 최초의 범부처 국가 전략으로서 독일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 주체들의 혁신에 기반을 둔 핵심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술 도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테크 전략은 독일 연방정부의 이노베이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기본 전략 설정과 범부처 차원의 기술 개발, 펀딩, 연구개발 시스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는 연방교육연구부의 하이테크 2020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독일 과학기술 역할을 강조하였고 신하이테크 전략을 후속으로 발표하여 산학 협력 강화 및 창업 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독일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하이테크 전략 2020에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창조 경제 전략인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주요 테마로 포함시켰고 이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인 내각부의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 회의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후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 계획과 1년 단위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이 중장기적인 또 단기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지속성장과 발전, 국가과제 해결,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 실현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7년 발표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일본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정책으로 일본을 세계에서 혁신에 적합한 나라로 변혁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있고 소사이어티 5.0 실현을 위한 중점 사항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R&D 분야의 최고 프랙티스를 뽑는다면, 그보다 R&D 분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뽑는다면 어느 기관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하는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미국의 DARPA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가 있습니다. 먼저 DARPA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ARPA는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약자로 미국 국방성의 내부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DARPA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 주도형 연구개발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DARPA가 냉전시대 소련의 핵공격을 대비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한 ARPANET은 현재 인터넷으로 실용화되었고, 핵 잠수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GPS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DARPA는 의사결정 체계가 매우 유연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그 결과 DARPA에서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비공식적인 대담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숙련된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연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행정부서와 달리 연구개발에 대한 펀딩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DARPA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펀딩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ARPA는 특히 대학 연구 지원에서 성과와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MPG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공공 R&D는 4대 공공연구협회인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헬름스홀 연구협회,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주로 생물학, 의학, 화학, 물리학, 천문학, 인문사회과학 등의 기초과학 분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뇌과학 연구, 세포막 연구, 양자광학 연구 등을 중점 연구 분야로 선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에서는 기초연구 중에서도 연구의 학제적 특성 또는 연구 비용 등의 이유로 대학에서 적정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학제적 접근 방법에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선정하여 이미 확립된 분야 이외에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를 신속하게 포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산하의 연구소 및 연구집단은 연구 주제 선정, 인력 채용, 협회 운영 등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해당 연구자가 정한다는 원칙하에 인력 채용, 연구 과정 및 방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플랑크는 산하 연구소들의 운영과 연구에 개입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기본 방향만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연구비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구자의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요 선진국 간에도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DARPA와 막스 플랑크 연구협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강점과 환경을 분석하여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